기사님 함수 모른다고 하니까 강의 찍습니다. 대표형 이런 식으로 쌍둥이 문제예요.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테니까 이번엔 재미 좀 보자. 함수만 남았다라고 생각합시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함수 이다 아니다라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함수는 세 가지 영역, 함수의 정의 자체는 세 가지로 공부하는 것이다. 하나는 사전적 의미, 하나는 모식, 도식화해서, 또 하나는 그래프. 사전적 의미는 도식화나 그래프를 볼 때 쓸 겁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와야 합니다. x값 하나에 y값 한 개 나와야 돼요. 정의역에 해당하는 x값, 공역에 해당하는 y값. 그러니까 선택되는 것은 치역이죠. 도식화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걸 얘기해요. 흰색 1번이 선택 x 정의역이죠.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정의역 1을 선택했을 때 공역 가나다 중에서 y값 가가 나왔어. 그땐 치역이 되는 거죠. 선택받았으니까. 2번이 다 3번이나 함수 돼요. 이런 것도 함수 돼요. 상수함수죠. 근데 아닌 거 봅시다. 얘 3번 선택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 함수 안 돼요. 그죠? 혹은 얘 1번 선택했을 때 2개 나와. 함수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식화된 그림에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는 여러 가지로 놓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보는 방법 자체가 얘입니다. 사전적 의미. 즉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나중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 함수인데, 지수함수라고, 함수이기도 하고, 얘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나오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함수 맞죠? 지금 함수 아니다, 기다 아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라. 그 다음 2차 함수 x값 하나에 y값 하나니까 함수 맞아요. 대신 y값이 같을 뿐. 이해가죠? 원의 방정식 x값 하나 선택했을 때 y값 2개 나와버려. 안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볼게요. 시험 문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지우고 봅시다. 정의역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 있어요. 즉 x 대신에 넣어야 할 값들이 마일, 0이 있다고. 그랬을 때 y값 0, 1, 2 중에 나와야 돼. 여기에 없는 게 나오면 함수가 아니야.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는가? 즉 얘를 선택했을 때 얘가 나와야 한다고. 만약에 얘를 넣었더니만 아무것도 안 나왔어. 문제를 미리 풀어놨기 때문에 볼게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는다고 가정을 해봐. 마이너스 2를 넣는다고 가정해봐.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g 마 2의 값은 4 빼기 1로 3이야. 그러면 공역 y값 안에 3이 있어야 돼. 없어. 그럼 얘 선택했을 때 갈 수 있는 화살표가 없어. 그럼 함수가 아니야. 아니지. 니은은 아니야. 무슨 말하는지 가요. 이런 식으로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도식화와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도 R에서 R로의 함수의 그래프 로고 봤을 때 실수 둘 다 R이라는 얘기예요. 함수인 것 1대1 대응 아직 아니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나와야 한다고.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와. 그 y값이 같을 뿐. 상수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y값이 일정하니까. 함수 맞아요. 근데 x값 하나에 y값 선택된 그래프가 없어. 또는 x값 하나에 y값이 너무 여러 개 나와. 그럼 니은은 함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오는 거 맞아.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오는 거 맞아? 아니야. 2개 나와. 그러니까 함수 아니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오고 하나 나오는 거야. 이해 가야 안 가?
그럼 리을은 함수? 맞아. 이렇게 함수 기본적인 베이스는 x값 하나에 y값 하나, 그리고 모식 도식화한 것,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본 것, 이렇게 두 개를 보면 돼. 지금은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함수 값과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의미 아닌 정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런 식의 정의를 줬어.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이런 형태의 식은 앞으로 많이 나오니까 꼭 봐야 하며, f3의 값과 f29의 값을 갖다 구해야 돼. x에다 3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며 x에다 29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야. 근데 규칙이 있어.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 그 범위에 들어가는 x 값을 넣어버리면 이 식에다 넣는, x 대신에 넣는 식, 이해 가요? 말은 무슨 뜻이냐? x에다가 f3의 값을 구하기 위해 x 대신 3을 넣는 거야. 식을 이렇게 쓰라고. 그럼 fx가 아니라 f3이 변하며 x 대신에 3을 넣을 건데,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식에다 넣어야 돼. 그러면 3 플러스 1이 돼서 얘는 4가 되는 거야. f3의 값은 4로 나왔어. f29를 구하기 위해 x에다 29를 넣어봤더니만 함수값이 바로 튀어나오는 규칙이 아니라, f29의 값은 x가 4보다 큰 형태의 값이죠. 왜? x 대신에 29를 넣었으니까. 그럼 여기다 넣으면 돼. 이해 가한가? 29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f25가 되는 거야. 4를 빼서. 그럼 또 25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25를 넣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무슨 값이 될까? 25에다 4를 뺀 f21의 값이죠. 이 규칙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f1의 값과 같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럼 여기서 29에서 1까지 가는 규칙을 우리는 어떻게 빨리 찾아볼 수 있냐면, 내용을 넣어보면서, 이것들을 넣어보면서 규칙을 좀 생각해 보자고. 29라는 건 됐어요? 4라고 하는 게 7번 더해진 거고 거기다 1을 더한 거잖아.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x에다가 큰 숫자를 넣었을 때, 4보다 큰 숫자를 넣었을 때 4를 한 번씩 빼는 거야. 4를 몇 번 뺀다는 얘기야? 7번을 뺀다는 얘기야. 그 4를 29에서 4를 7번 빼버리면 뭐만 남아? 1만 남겠지. 이런 규칙들을 찾아야 돼. 뭔 느낌인지 이해 갔어? 그러면 f1의 값과 똑같으니까 이 f1의 값에서 멈춰야 돼. 음수까지 나갈 필요가 없다고. 왜? 이 x 대신에 넣는 1의 값, 그것은 곧 이 범위에 해당하니까 x에다 1만 넣어버리면 되니까 f29의 값은 f1의 값과 같으면 얘는 2겠지. 그래서 둘이 더하면 6이 나온다는 얘기야. 455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2차 방정식, 이거의 두건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머리 어설프게 굴리면 오히려 더 손해를 봐. 그러니까 식을 쓰면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x값을 근해 공식을 통해서 얘를 구해야 된다? 아니야. f 알파 플러스 f 베타 마이너스 f 알파 베타가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도, 아직은 몰라도 돼. 하지만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값은 얘고, 얘가 시키는 대로 해보자고. x에다 얼마 넣는 거야? 알파 넣는 거야. 그러면 f 알파의 값은 얼마가 나오겠어? x 대신에 넣은 알파가 무리수잖아. 그럼 밑에 거 식에다 들어가야지. 그럼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같은 방법으로 x에다 베타를 넣어버리면 f 베타가 돼서, 베타는 무리수가 되니까 여기 똑같이 넣으면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지. 근데 x 대신에 이번엔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할 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를 넣을 건데, 알파 베타는 두근의 곱으로다가 2차 방정식의 내용을 봤을 때 두근의 곱이 음수, 즉 마이너스 3이 나온다는 거야. 중요한 건 얘가 유리수라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 가야 안 가요? 그럼 알파 베타를 그대로 넣는 식을 써. 그러면 f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 이 알파 베타는 유리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야지. x 대신에 알파 베타를.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f 알파 플러스 f 베타, 그 다음 마이너스 f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자라고 한다면, f 알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알파, f 베타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며, 빼기 f 알파 베타는 함수값이 알파 베타 플러스 1이 나온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근의 합을 의미하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두근의 곱은 마3이 될 것이고, 플러스 1이죠.
그럼 얘 6이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돼서 답은 얼마? 8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식을 쓰라 이거야. 시키는 대로 식을. 그리고 나서 판단해라. 어설프게 먼저부터 머리 굴리지 말고 답부터 바로 구하려는 학생들이 있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접근하다가 답에 가까워져서 답을 구하는 거지. 함수값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공역과 치역과 정의역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의역, 공역, 치역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개념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예요. 이런 말이 나와. 그리고 x의 값이 자연수다, 정수다, 특별한 말이 없어요. 그러면 정의역의 범위를 좌표 축을 그려주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으면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3까지가 된다라고 해서 그려주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는데 문제는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정의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공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x에서 x로의 함수가 나오면 얘가 y라고 생각해도 돼. x이자 y라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마이너스 1 정수도? 원점이 여기죠? 원점이 여기지 지금. 그죠? 좌표축 여기니까.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3까지니까 공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에서 x로의 함수가 나왔다면 정역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y, 즉 공역도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그리고 이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되니까 빗금친 부분이 되겠죠. 노란색 빗금친 부분. 마일부터 3까지, 마일부터 3까지 여기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범위 내에서 그려지는 함수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함수인데 그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공역은 어디가 되겠어? 공역은 y축 범위니까 여기가 되겠지. 그 치역의 범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끝점과 끝점을 지나야 되는 직선이어야 된다는 건데 A하고 B는 이거 무슨 뜻이야?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말은 양수든 음수든 우상향, 우하향의 그래프를 갖게 되는데 양 끝점, 즉 대각선 연결한 것처럼 직선이 그려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야. 왜? A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말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 그럼 두 가지 다 해야지.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야? A가 양수일 경우야. 우리 수상을 풀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 분류해서 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0은 아니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아니고 양수죠. 그죠? A가 양수면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될 것이고 점을 지나는 점은 어떻게 되느냐? 마일부터 시작해서 마일이죠. 마일, 마일. 그 다음 요 점이니까 3,3이 되겠지. 3,3을 지나는 직선이 될 것이고 얘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y는 x라는 그래프가 나와. 근데 y는 x라는 그래프는요. 두 점 지나는 직선 니들이 구해야 되고 y는 x라는 그래프는 y는 ax 플러스 b와 y는 x가 같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a는 1인데 b 값이 0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한다 이거지. 얘는 탈락인 거야. 그럼 빼도 박도 못하고 a 값은 뭐예요? 음수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음수가 되는 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거니까 마이너스 1,3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1이라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거죠. 그러면 작성을 하면 되잖아요. y 플러스 1은 3에서 마이너스 1 빼니까 4분의 마이너스 3 빼니까 마이너스 4. 음수 맞는지 확인하고 x 마이너스 3 정리했을 때 y는 ax 플러스 b라고 형태로 놔야 되고 그때 기울기와 y절편 구하면 된다 이거지. 그때 곱하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하는 거를 자꾸 해봐야 된다. 수상을 생각해봐.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정도는. 460번은 중난이도라고 했지만 얘는 중난이도라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문제를 일단 빨리 푸는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y는 ax 플러스 1이 정의역이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고 공역이 y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 요런 건 문제를 푼다면 y가 a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넣는 거야. 그러면 ax 플러스 1이라는 건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고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얘를 x에 관한 범위로 만들어서 같게끔 만드는 거지. 1을 빼버리면 x는 어떻게 5가 될 것이고 1을 빼버리니까 1 나오고 x를 a로 나눌 건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a가 0보다 크다 그 다음 a가 0보다 작다가 되겠지. 왜? 음수로 나눠질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버리거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a분의 5 양수면 이렇게 너무 빨리 반복해서 들어요. 얘가 뭐랑 똑같아야 돼?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거나 같다랑 같아야 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 A값은 그때 A값은 얘가 1보다 그 다음 A값은 얘는 2분의 5가 나오려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2분의 5가 나와요. 자리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A값은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와서 답이 맞다 이거야. 음수가 나올 경우에는 X는 A로 나눠주게 되면 A분의 5죠. 마이너스 A분의 5가 아니죠. A 자체가 음수니까. 부동호 방향만 바뀌면 되니까 얘는 A분의 1이 나오고 얘가 어떻게? 1이 나오려면 얘도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1이 나오려면 A 값이 5예요. 근데 5는 음수거든. 그럼 얘도 해보나 마나. 얘는 탈락이지. 그래서 답은 이렇게 금방 찾을 수 있는 풀이 방법도 존재해. 근데 얘는 이런 식의 느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 무조건적으로 빨리 푼다가 좋은 게 아니라 그래프로 놓고선 정의를 좀 생각해보면 정의역이라는 게 자 457번은 어떻게 내가 선생님 풀 때 축을 그렸잖아. 얘는 축을 안 그리고 접근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축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X축과 Y축이 있다고 치고 정의역을 갖다가 좀 그려볼게요. 1부터 시작해서 2까지예요. 됐어요? 이거 더 길어야 되겠네. 1부터 2까지가 돼. 그 다음 공역은 2부터 6까지가 될 건데 2는 정사각형점 나와야 되면 얘가 2, 그 다음 6은 한 2쯤이라고 칩시다.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 직선에 대한 해석은 y절편이 1이기 때문에 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는 직선으로다가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 공역 범위가 어디 그 함수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그 우리가 정역과 공역 채운 게 여기지. 빗금치는 여기잖아. 이 안에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여기서 잠깐 봐봐. 정역이 있어요. 공역이 있는데 봐봐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빗금친 노란색 범위 안에서 빗금친 초록색이네. 초록색 범위 안에서 이 빨간색이 함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여기는 빗금친 영역을 본다면 얘는 지우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해 가요? 정의역이 선택 못 받는 정의역이 생겨버린다고. 선택 못 받는 정의역이 생겨. 그 얘는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1대1 대응까지도 돼. 개념을 기억하고 있다면 설명하는 건 이해 갈 거야. 얘하고 얘는 1대1 대응은 안 돼. 1대1 대응은 안 돼. 1대1은 될 수 있겠지만. 뭔 말인지 얘가 공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요 안 가요? 이해 가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의 모양을 떼야 돼. 얘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럼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점을 지나면서 얘는 이런 식으로 지난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그 얘는 가능하지. 그리고 또 어떤 것도 가능하겠어. 얘를 지나면서 이것도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근데 얘는 될까 안 될까? 안 된다고. 왜? 그래프를 갖다 놓고 보면은 잘려지는 것들이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게 되는 거잖아. 그럼 선택받지 못하는 정역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파란색의 그래프 범위로 놓고선 얘보다는 우하향, 얘보다는 우상향이라서 y는 어떻게? ax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이 점 무슨 점? 2,6을 지날 때의 기울기와 기울기 1 y는 ax 플러스 1이 몇 콤마 몇이야? 1,2를 지날 때 그 기울기 2와 그 사이에 있어요. 얘보다는 작거나 같고 기울기 1보다는 작거나 같고 a값이 기울기 2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각각 넣어보면 아까 말했던 1이 나오고 2분의 5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래프로 놓고 푸는 것도 자꾸 연습해야 돼. 얘는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460번은 중난이도가 아니라.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요? 자 여기까지 놓고 본 거고 그 다음 4번 여기 봅시다. 얘는 조건에 맞는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이건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참 뭐 딱히 없어갖고 선생님이 참 미안하긴 한데 요거는 함수값을 넣어보면서 센스 있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볼게요.
힌트는 요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요 fx 여기 가로 안에 있는 이 숫자가 덧셈으로 쪼개지면 곱으로도 나온다,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적당한 값을 갖다 넣어봐야 되는 거지. 그럼 넣어보도록 합시다. x에다 만약에 1을 한번 넣어보고 y에다도 1을 한번 넣어본다고 가정을 하면 f2가 될 것이고, 얘는 f1 곱하기 f1이 된다 이거야. f1이.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2f1이 되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가니 안 가니? 근데 EF1이라고 했을 때 F1이 2라 그랬네. 그럼 얘는 값이 4겠다. 아, 따라서 F2는 얼마? 4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까지 이해 가죠? 그 다음 X에다가 또 이번엔 뭘로 볼까? 이제 F2라는 값도 알고 F1이라는 값도 아니까 2를 한번 넣어볼까? Y도 2를 한번 넣어보자. 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수밖에. F 보면 4죠. 얘는 F2 더하기 F2 곱하기 F2가 될 건데, 자, F2가 4였고 F2가 4였으니까 4, 4, 16이 되겠다.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F4의 값은 어떻게? F4의 값은 16이라는 것을 찾아냈어. 거의 근접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왜? F7의 값이잖아. F7의 값은 4, 3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본다면, 4, 3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본다면 Y 값이 어떻게? 둘 중에 하나가 3인 것을 찾으면 되겠죠. 이번에 3을 찾는다는 느낌으로 이제 가시면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 1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f3의 값은 f2 그 다음 곱하기 f1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고, f2의 값은 얼마였어요? 4였으니까 4, 그 다음 f1의 값은 2였으니까 f3의 값은 8 이렇게 나오겠죠. 아, 다 됐다. 다 됐다. x에다가 얼마를 넣자? 4를 넣고 이제 y에다가 3을 넣는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 f7은 f4 곱하기 얼마? f3으로다가 정리해 볼 수 있고, f4는 16, f3은 8, 그럼 얼마? 128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런 식의 느낌으로다가 여러 번 넣어보면서 해야 돼. 어쩔 수가 없다. 그만하는지 가야 안 가요? 비 오니? 비 오네. 이런. 아이고, 비 온다, 야. 비 오. 그 다음 463번 보도록 합시다. 463번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를 좀 더 주고 싶은데 일단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저기 난이도 어려워요. 자, 얘는 더 어렵네요. 실수 A 값을 구하시오. 얘는 적당한 수를 넣어갖고 이렇게 답지랑은 좀 해설이 다른데, 요거는 좀 독특한 건 아니고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풀기도 하는데 볼게요 한번. FA가 13을 만족하는 실수 A 값이니까 X에다가 A를 일단 한번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3FA야.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F1-A가 5A라는 걸 만족하게 되고, 여기서 조금 느낌상 FA를 라지 A나 F1-A는 라지 B 정도로 생각한다면 3 라지 A 플러스 2 라지 B는 5A다 라고 하는 하나의 1차식 같은 느낌으로 좀 살펴봐서 뭔 말인지 이해가? X에다가 A-1을 넣어버리면 A- 맞나요? A-A를 넣어버리면 1-A를 넣어버린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3F1-A 플러스 2 곱하기, 자, 1 빼기 1-A니까 1 플러스 A가 나버리고 얘는 사라져서 얘가 A가 남아. 그리고 5 곱하기 1-A. 내가 뭘 유도했는지 알아요? 연방이에요. 연방. 얘를 하나의 문자처럼, 얘를 하나의 문자처럼, 얘를 하나의 문자처럼, 얘를 하나의 문자처럼. 그 연방을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궁금한 건 FA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FA를 소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F1-A를 소거시킨다는 느낌으로 가신다면, 위에 거에다가 2를 곱해버리면 3을 곱합시다. 3을 곱하면 9 FA 플러스 6 F1-A. 3을 곱했어요. 15A. 얘는 2를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얘들 4 FA 플러스 2를 곱하니까 6 F1-A. 2를 곱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요? 2를 곱했으니까 10 곱하기 마이너스 10A 이렇게 나와버리겠다. 그 얘 둘을 빼주는 거야. 그러면 5FA는 빼줬으니까 25A-10 이렇게 나와버리겠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니 안 가니? 이해 갔어? 그럼 봐봐. FA가 얼마라 그랬어? 13이라 그랬네? 그럼 5 곱하기 13이죠. 5 곱하기 13이
25A-12이기 때문에 65가 넘어가니까 75가 나오고 25A, A 값은 얼마? 3 튀어나오게 된다. 풀이 방법이 좀 독특하긴 할 건데 이런 식의 느낌으로 풀면 답지도 큰 틀은 얘예요. 연방이라는 느낌보다 연방이죠. 답지는 나는 가관법을 쓴 거고 답지는 대입법을 쓴 거고 이런 느낌인 거야. 대입법의 느낌은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봐봐. 답지의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면 다른 풀이야. 이 첫 번째 식에서 어떤 느낌이 FA가 13이라 그랬으니까 이 첫 번째 식 끄집어 보내면 3 곱하기 13 플러스 2 곱하기 F1-A는 5A 이런 느낌으로 본 거야. 그러면 F1-A의 값이 A에 관한 식으로다가 짜르륵 나올 거라고. 그걸 여기다 넣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는 13이고 그렇게 해서 푼 거야. 대입법이지. 여러분 이거 뭐냐 희선이가 편한 방법을 해. 대입법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 나는 귀찮아하고 가관법을 썼지만. 여기까지 이해가요? 얘는 뭐니? 서로 같은 함수네. 개념을 같은 함수. 함수의 상동인데 서로 같은 함수는 원래 조건이 정역이 같다야. 그 다음 공역도 같다야. 그리고 공역으로 나오는 함수값도 같다야. 이렇게 세 가지 조건 혹은 두 가지 조건, 원래는 정역과 공역이 같고 그에 따른 함수값이 같다 이건데 얘기했잖아. 함수에서 특별한 얘기를 안 하면 공역은 실수 전체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보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문제풀이를 봐야 되니까 문제풀이를 봤을 때 정역이 같고 함수값이 같아야 돼. 는 x값에 따른 y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고. 그럼 보세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이렇게 써라고.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얘가 하나의 함수값이잖아. f 마이너스 1 이게 함수값이잖아.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g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와버리나? 무슨 말하는지 얘가? 그 한마디로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이 마이너스 5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x에다 이제 뭐 넣어? 1 넣어봐야 되겠지. 그럼 f1의 값은 어떻게? a 플러스 b가 나올 것이고 g1의 값은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얘는 1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얘 함수값과 얘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1이라는 거야. 얘 하나 나와. 얘네 둘 연방 때리면 a, b값 나오는 거야. 이건 함수가 같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 f라는 함수, g라는 함수.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있고 옆에 게 더 잘 나오는데 집합 x를 정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는 x제곱, gx는 4x-3인데 함수가 서로 같대. 그럼 정역과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정역은 같은 집합 x를 정역으로 하고 있으니까 같다고 준 거고 공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실수 전체가 공역이야. 그럼 중요한 건 어디서 갈리는 거야? 그 함수값이 같단데 희선이 눈에 이 x제곱이 함수값 4x-3이 함수값으로 보여야 되는 거야. fx의 함수값이 x 대신에 x 넣었을 때 x자리에 x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 x자리에 x 넣었을 때 g라는 함수의 함수값. 그러니까 함수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얘와 얘가 같다. 그럼 등식이 나오는 거야. 무슨 말하는지 이거 함수값이잖아. 함수값.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끝까지 봐.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은 1 또는 얼마? 3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해석을 해야 돼. 그것을 갖도록 하는 집합 x를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었고 x는 공집합이 아니야. 그러면 x라고 하는 정역의 그 원소, 나 지금 x 갖고 했으니까 정역 원소 구한 거잖아. 정역 원소가 1과 3을 이용해서 만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1도 되고 3도 되고 그 다음에 1, 3도 되면 공집합도 된다는 얘기지. 여기 나오는 함수값 2제곱 이게 부분집합. 이 부분집합이 집합 x의 모든 값이 되는 거지. 근데 공집합은 아니니까 여기 1하고 3하고 1, 3만 써야지. 이게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여기 두 개 나왔다고 답은 두 개 이게 아니라고. 집합 x를 모두 구하는데 x는 어떻게? 집합 x야. 정역의 집합 x. 그 정역의 원소 x값 스몰 x는 1하고 3 나왔으니까
1과 3을 원소로 갖는 라지 X 집합의 부분집합 모두 다 써줘야지. 공집합 제외. 드디어 1대1 대응으로 갑니다. 1대1 대응, 1대1 상수함수, 여러가지 함수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 여러가지 함수야 제목은. 그래서 함수의 종류를 공부하는데 함수의 종류를 공부하면 네 가지로 공부하는 거야. 하나는 1대1 함수고 하나는 1대1 대응 함수야. 딱 보니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헷갈리게 생겼잖아. 그 다음 상수함수, 그 다음 항등함수야. 상수함수 항등함수 헷갈리면 안 되고. 쉬운 거 볼게. 쉬운 거부터 볼게. 항등이야. 항상 같은 게 나와. 항상 같은 게 나와. 항상 같은 게 나와 라는 말 때문에 상수함수랑 헷갈린다고. 상수함수는요, 항등함수는요, 항등함수 i라고도 표현하는데 항등함수는 능게 나와요. 능게. 항상 같은 게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은 게 나온다는 느낌보다는 는 게 나온다고. 는 거. x자리에 x 넣잖아요. 그럼 x 나와요. x자리에 x-1 넣잖아요. 그럼 x-1 나와요. 4 넣잖아요. 4 나오고요. 1억 넣잖아요. 1억 나와요. 이게 항등함수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항등함수. 제일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뭡니까? y는 x지. 제일 대표적인 항등함수가. 는 거 그대로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항상 같은 게 나온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상수함수랑 헷갈려버린다고. 왜? 상수함수가 뭐냐면 상수함수 표현하는 방법이 fx는 수 이런 형태의 꼴로 나와 있어. fx는 4, fx는 7, fx는 8, fx는 8. 얘는 무슨 뜻이냐면 그래프로 놓고서 해석하면 x에 1을 넣어도 4 나오고 2를 넣어도 4 나오고 3 넣어도 4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어도 4 나와. 뭘 넣든 간에 다 무조건 4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4가 나와. 항상 같은 게 나온다는 느낌이 같다 보니까 얘네들이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상수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y축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하게. 이게 상수함수 그래프예요. 1로도 4 나오고 2로도 4 나오고 3로도 4 나와요. 여기 fx가 a래. 여기 a는 숫자래. 그럼 1로도 a고 2로도 a고 3로도 a고 4로도 a예요.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얘는 그래프로 따지게 되면 이게 항등함수고 y는 x, 탄젠트 45도 기울기. 그러니까 상수함수, 항등함수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돼. 묶어서 얘네들이 같이. 얘네들은 또 얘네들 같이. 1대1 함수랑 1대1 대응 함수는 뭐냐면 봐봐. 함수가 함수의 영역이 이따시만큼 큰 거야. 함수의 영역이 이따시만큼 큰 거야. 엄청나게 큰 거야. 그 안에 함수의 영역이 이따시만큼 큰 거고 그 안에 상수함수도 있고 항등함수도 있는 거야. 근데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는 1대1 함수가 이만큼 있잖아. 그럼 1대1 대응은 이 안에 있는 거야. 이 안에 1대1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 1대1 대응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부터 공부해야 돼? 1대1 대응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1대1부터 만족해야 돼. 1대1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x1이랑 x2랑 같지 않을 때 fx1하고 fx2하고 같지 않다. 내가 고른 함수값 니는 못 고른다고. 그리고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 이 새끼 대우 쳐버리면 fx1하고 fx2이면 fx1이 아니 s1이랑 s2랑 같다. 요렇게 돼버리지. 대우 명제하면. 이해 가한가? 얘도 뭘 얘기하는 거야? 1대1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고른 함수값 너는 못 골라. 제일 대표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이차 함수야. x값 3을 선택했더니만 이게 나왔어. 근데 이 함수값이라는 건 다시 그릴게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여기 x값을 선택했더니만 이게 나왔어. 근데 이 함수값이라는 건 여기 x에도 나오잖아. 내가 고른 y값 너는 못 골라야 돼. 그러니까 얘는 1대1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1대1이 안 되니까 당연히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볼게. 봐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쳐보자. 그럼 x값 하나에 y값 하나 나오는데 그럼 함수도 만족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고른 함수값, 얘 함수값, 이거 함수값 다른 x가 있어 없어? 없잖아. 얘를 때릴 대응도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한가? 이해가? 그리고 이 부분 이해하시면, 이 그래프를 이해하시면 1대1 대응과 1대1 함수가 구분이 될 겁니다. 이해하셔야 돼. 봐봐. 나중에 무리함수라고 해서 공부하게 될 내용인데 봐봐요. 이 그래프는 1대1은 돼요. 거꾸로 올라가서 함수가 아니다라는 걸 구분할 때는 세로선을 거보라고, 가로선을 거보라고 그랬잖아. 아니 미안. 세로선을 거보라고 그랬잖아. 세로선을 걷을 때 교점이 2개 이상 나오면 함수가 아니라 그랬잖아. 가로선을 걷을 때 2개 이상 나오게 되면 1대1이 아니에요. 가로선의 1대1 구분 방법이에요. 얘 1대1은 돼요. 1대1은 된다. 교점이 한 개잖아. 1대1은 된다고. 근데 봐. 1대1 함수는 1대1 대응 함수랑 달라.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랑 달라. 왜 다르냐? 내가 고른 함수값 너는 못 골라. 대응 명제도 얘 1대1 대응을 얘기하는 거야. 이것도 잘 알아놓고. 1대1 대응은 여기에 추가돼야 돼. 이 정의에 추가돼야 돼.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공치역.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 봐봐. 특별한 말은 없기 때문에 공역은 여기 범위야. Y축 전체. 근데 여기 치역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 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지. 그럼 노란색하고 분홍색이 일치해 안 하지. 그럼 1대1 대응 아니라는 거지. 정리해 봅시다. 1대1 함수는 내가 고른 함수값 너는 못 골라. x1과 x2가 같지 않을 때 fx1과 fx2는 같지 않고 대응 명제도 조심하시고. 1대1 대응은 1대1 안에 있지만 더 작은 범위지만 더 중요한 게 1대1 함수가 만족해야 1대1 대응이 돼. 당연히. 그리고 정의가 더 추가돼. 1대1 함수의 정의를 그대로 갖고 가면서, 즉 네가 고른 함수값 내가 못 골라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된다. 상수 함수는 같은 게 나오는 거야. 똑같은 숫자만 나와. 항등 함수는 는 거 그대로 나와. 설사 뿌지지. 먹은 거 그대로 쌓는 거. 장형 아니 달팽이 똥. 뭐가 됐든 기억하시라고 좀. 어? 너 더러운 거 좋아하잖아. 뭐 더러운 얘를 같은가? 어? 1대1 대응. 그럼 1대1을 만족해야 돼. 그래 좋다 이거야. 1대1을 만족하려면 또 함수도 돼야 돼. 그럼 차근차근 가보자. 아마추어 같이 함수 가면은 일단 함수부터 찾자 이거야. 이거 함수 맞아 안 맞아? 함수 맞아. 세로선 한 개니까. 그렇죠. 함수 맞아 안 맞아? 함수 맞아. 함수 맞아 안 맞아? 함수 맞아? 함수 맞아 안 맞아? 함수 맞아. 다 함수야. 좋아. 가로선 거볼게. 교점 한 개야? 아니죠. 2개죠. 1대1 돼 안 돼? 안 돼. 교점 한 개야? 1대1 돼 안 돼? 돼. 교점 한 개 안에 1대1 안 되죠. 교점 한 개야 2개야? 1대1 되죠. 이제 1대1 대응 찾아야 돼. 공역이 여기지. 치역도 여기죠. 1대1 대응 맞죠. 공역이 여기죠. 치역도 여기죠. 1대1 대응 맞죠. 야 근데 언제 이렇게 찾을 거냐고. 그래프를 보시래. 야 y값 하나에 x값 2개 나왔거든요. 내가 고른 함수값 니는 못 고른다. 함수는 될 수 있지만 1대1 땡이죠. 내가 고른 함수값 너는 못 고른다. 1대1 땡이죠. 그냥 1대1 되고 1대1 되죠. 그죠? 더군다나 공역과 치역 같아 안 같아? 같잖아. 그럼 니은하고 디귿이 1대1 그래프가 되는 거지. 야, 저쪽부터 해야 돼. 468분부터 해야 되는데 468분 봅시다. 1대1 대응인 것만은 그래프 그려봐. 머릿속에 직선이잖아. 이렇게 1대1 대응 되죠. 이해가 안 가? 그 다음 요건데 니은 봐봐. 니은 그래프는 절대값 씌워진 거니까 범위 찾아서 해. 알잖아. y는 어떻게? x 플러스 x, y는 2x죠. y는 2x는 원점 지나는 그래프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1대1 대응 되잖아. 근데 미안.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 범위 내에서만 그려야지. 또 x는 0보다 작을 때는 y는 어떻게? x 마이너스 x로 나올 거 아니야. 그 y는 0이죠. y는 0이라는 그래프는 어떻게 돼? y는 0이란 얘는 이렇게 그려주고 y는 0이지.
그럼 이 그래프를 얘기하는 건데 얘 1대1 돼 안 돼? 1대1 돼 안 돼? 1대1 안 되지. 내가 고른 함수값 너는 못 골라. 아까는 이거였고 뭔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1대1이 안 되는데 1대1 대응이 어떻게 돼? 이미 탈락이지. 여기도 봐봐. 디귿. 얘 2차 함수잖아. 2차 함수잖아. 뭐 어떻게 그려줄 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얘가 1대1 대응이 되겠냐고. 안 되지. 1대1 대응이죠. 공역은 여긴데 치역이 이런 데까지밖에 여기 밑으로밖에 안 될 거 아니야. 얘 밑으로밖에. 얘 가냐 안 가냐? 답 몇 번? 1번이 끝이냐 얘. 아직 안 끝났어요. 1대1 대응 봐봐. 정역 이렇게 줬어. 공역 이렇게 줬어. 후딱후딱 풀자고 축 생략할게요 이제는. 자 여기 어떻게 x는 마상. 여기는 어떻게? x는 3. 얘는 어떻게? y는 1. 여기는 어떻게? y는 14. 이 범위에서 x에서 y로의 함수 얘가 a가 양수래. 우상향 그래프가 1대1 돼야 돼. 봐봐 1대1 대응 돼야 돼. 1대1은 얘도 1대1이야. 공립과 치역 안 같아도 되잖아. 얘는 돼 안 돼? 함수 자체가 안 된다 그랬잖아. 그 1대1 대응이 되려면 2점하고 2점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말고는 없잖아. 그럼 얘 y는 어떻게 해? a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몇 콤마 몇? 마3 1이라는 그래프와 그 다음 1이라는 점과 3 13이라는 점 두 점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나왔어? 3에서 3 빼니까 마3 빼니까 6 13에서 1 빼니까 12 기울기는 얼마? a 값은 2 나오겠네. 그럼 b 값은 아무거나 넣으면 되잖아. 여기도 보세요. x에서 y 범위가 이렇게 줬는데 봐봐. x는 이거 축과 평행한 직선인데 이거 그릴 줄 모르면 이거 문제 심각하다. x는 3이라는 직선, 3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 이것도 못 그리면 심각해. y는 어떻게? y는 2보다 크거나 같던데 y가 뭐 이렇게 해봐. 그럼 x는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른쪽이죠. 그럼 y는 어떻게?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쪽 아니야? 그 노란색하고 초록색하고 겹치는 구간은 어디지 딱 보이잖아. 어디가 되겠어? 여기지 여기. 이 지역에서 1대1 대응해야 된대. 그러면 어느 점을 지나야 되겠냐? 이 점 지나면서 이렇게 들어가야지. 얘 안 된다 그랬잖아. 얘도 안 되고. 왜? 공역이 여긴데 치역이 여기밖에 안 되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아, 한마디로 무슨 점을 지난다? 3,2를 지날 수밖에 없구나. 직선이 아니었네. 아니어도 뭐 상관없지. 이렇게 지나. 그럼 얘가 3,2를 지나야 된다는 거잖아. 빼도 박도 못하고. 그럼 2는 어떻게? 9-6 플러스 a니까 a값 나오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한가? 이해 가? a값 구하는 게 아니라 f4값 구하는 거야. a값 넣으면 되죠. 놓고 f4 구하면 되겠지. 자, 이번에 항등함수인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항등함수, x에서 x로의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건 어떻게 생각해? 정역도 0, 1, 2, 3, 4. 그 다음에 공역도 0, 1, 2, 3, 4. 항등함수인 것이다. 항등함수가 뭐였어? 설사, 장염, 달팽이 똥 나온 거 그대로 넣는다. 맞아 안 맞아? 봐봐. 0 넣어봐. 0 넣어봐. 0을 5로 나눴을 때 얼마야? 0을 5로 나누면 나머지 0 아니? 당연한 거지 그거. 그죠? 0 넣었을 때 0 나오네? 좋아. 1 넣어봐. 1 넣어봐. 5로 나눴을 때 나머지 얼마? 1이죠. 얘가 4까지밖에 없어. 2 넣어도 3 넣어도 4 넣어도 다 똑같겠지. 나눠 떨어지가 않는데 몫은 0이요? 는 것만큼 나오겠지. 항등함수 맞죠? 0 넣어도 0, 1 넣어도 1, 2 넣어도 2, 3 넣어도 3, 4 넣어도 4. 그 다음 두 번째 거 봐봐. 이거 항등함수 맞고. 0 넣어봐. 3 나왔지. 1 넣어봐. 3 나왔지. 2 넣어봐. 3 나왔지. 3 넣어봐. 3 나왔지. 4 넣어봐. 3 나왔지. 3이라는 일정 값이 나오게 되죠. 일정 값이 나오는 거 상수함수죠. 상수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저게. 뭔 말인지 얘가? 니는 탈락이죠. 0 넣어봐. 0이지. 1 넣어봐. 1이죠. 2 넣어봐. 2죠. 3 넣어봐. 3이죠. 4 넣어봐. 4죠. 요 안에 있는 것만 넣으면 되잖아. 디귿도 항등함수 맞죠. 기억 디귿. 3번이죠. 해석을 잘해야 돼. x의 정역이 a, b, c야. 그럼 x 대신에 a 넣을 거고 x 대신에 b 넣을 거고 x 대신에 c 넣었더니만 그 a, b, c가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은 그 a가 2보다 작을 때 1이 나오고 혹은 a 또는 b 또는 c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을 때는 3x-8 그러니까 x 대신에 a 또는 b 또는 c는 넣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를 근데 가정에서 세울 수는 없고
경우의 수를 나눠갖고 A가 이거일 때, B가 이거일 때, C가 이거일 때, A가 이거일 때, B가 이거일 때, C가 이거일 때 이걸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항등함수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힌트를 줬다고.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 잠깐 보지 말고 봐봐. fx는 1 나왔대. 그럼 x값 얼마야? 는 거 그대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x는 1이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한가? 자, fx가 3x-8 나왔대. 그럼 x가 얼마라는 거야? 3x-8이라는 얘기지.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가 나왔대. 그럼 x는 얼마야? 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가 나왔다는 얘기지. 는 거 그대로 나온다 그랬으니까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 x 넣었을 때 x 나오는 게 아니잖아. x 넣었을 때 x 나와야 되잖아 원래. 얘 x 자리에 x 넣었더니만 얘가 나왔대. 그럼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 그게 항등함수잖아. 그러니까 얘 식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는 거야. 얘는 x랑 뭐랑 같다? 1이랑 같고 x랑 뭐랑 같다? 3x-8이랑 같고 x랑 뭐랑 같다?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4가 같다라는 거야. x가 1이래. 이보다 작은 거 맞죠? 얘는 땡큐고. 얘 넘어가서 정리하면 2x는 어떻게? 8 나와버리니까 x는 4죠. 4는 이 범위에 있는 거 맞죠? 뭐 땡큐고. x 두 개나 벌써 찾았네. 그럼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고 27에 14니까 x의 값은 얼마? 2 또는 얼마? 0이죠. 2 또는 7 나와야 되는데 x는 6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x는 7이지.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x가 1이고 4고 7이래. 1 넣었을 때 얘 나오고 4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얘 나오고 4 넣었을 때 얘 나오고 7 넣었을 때 얘 나온다는 얘기야. A, B, C를 넣어야 되는데 그 A, B, C 셋 중에 하나가 A 또는 B 또는 C가 1 또는 4 또는 7이라는 얘기죠. 그 세 개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1, 4, 7 다 더하면 12가 나오겠지. 해석해야 돼요. 해석해야 문제 푸는 거야.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봐봐요. 집합 x라고 하는 게 1, 2, 3이고 x에서 x로의 함수 어떻게 하라고 선생님이? x에서 x로의 함수다 라고 얘기했으면 정역도 1, 2, 3, 공역도 1, 2, 3 1대1 대응 개수를 p 도식화 시켜봐. 1대1 대응이야. 봐봐. 함수의 개수 문제 봐봐요. 예를 하나 들어봐봐. 1, 2, 3이야. x에서 x의 함수니까 1, 2, 3이야. 봐봐.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개수 몇 개야? 함수 개수 구해봐. 함수 개수. 나 지금 함수 개수 물어봤어. 함수 개수.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세 가지죠. 1 또는 2 또는 3. 얘도 세 가지죠. 함수니까 1대1이 아니라고. 1대1 대응도 아니고 내가 선택할 값 너는 못 골라. 그건 1대1이잖아. 나 함수 구하라고. 내가 선택할 값 너도 고를 수 있잖아. 함수는 y값 하나만 나오면 되니까. 얘 세 가지죠.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나오겠죠. 그럼 3, 3, 3이니까 얼마? 27가지죠. 함수는 27개예요. 그럼 p값이 얼마? 2라는 얘기. 27이라는 얘기. 아 미안. 함수는 1대1 대응이네. 1대1 대응. 다 찾아볼게. 그냥 함수야. p값이 아니라. 함수의 개수는 얼마? 27개다. 상수함수 찾아볼 거예요.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어떻게? 1을 선택해도 1이 나와. 2를 선택해도 1이 나와. 3을 선택해도 1이 나와. 1을 선택해도 2가 나와. 2를 선택해도 2가 나와. 3을 선택해도 2가 나와. 1을 선택해도 3이 나와. 2를 선택해도 3이 나와. 3을 선택해도 3이 나와. 아, 함수가 1이 나오는 거 한 개, 2가 나오는 거 한 개, 3이 나오는 거 한 개, 총 3개지. 항등함수 골라볼 거예요. 항등함수는요, 착각하지 마세요. 보세요. 항등함수는 1 선택했을 때 1 나와야 되고 2 선택했을 때 2 나와야 되고 3 선택했을 때 3 나와야 돼. 맞지? 그거 말고 있어 없어? 없지. 1이 나온다, 2가 나온다, 3이 나온다 각각의 한 개씩 세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생겨먹은 꼬라지 한 개밖에 없는 거죠. 항등함수는요, 개수가 한 개 또는 0개밖에 없어요. 그냥 한 개입니다. 1대1 찾아볼까요? 1대1. 1대1. 1대1은 이런 식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봐봐. 여기 4가 있다고 쳐봐. 만약에 여기서부터 다른 얘기야. 4가 있다고 치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건 4가지지. 2가 선택하는 건 내가 고른 거 너는 못 골랐어. 3가지. 얘는 2가지. 앞에서 2가지 골랐으니까 4, 3, 2. 24가지죠. 근데 이렇게 준 상태에서 1대1 대응을 주잖아? 그럼 봐봐.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선택 못 받은 치역, 공역이 없다는 얘기지. 근데 정역이 3개야. 공역은 4개야. 야, 1대1 대응이 되겠냐? 안 되겠지. 정역을 3개로 주고 공역은 4개로 줘놓고선 1대1 대응을 물어보면 선택 못 받는 공역은 반드시 하나가 선택될 수밖에, 하나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문제가 잘못된 거지. 얘는 1대1밖에 못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고르려면 1대1과 1대1 대응을 고르려면 1대1은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같지 않아도 돼요. 근데 1대1 대응은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문제를 1, 2, 3으로 넣었으니까 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뜻이냐? 1대1 대응 1대1부터 찾아보면 얘 몇 가지? 세 가지, 얘 두 가지, 얘 한 가지, 그럼 6가지예요. 1대1 대응은 똑같이 6가지가 되겠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럼 P값은 얼마입니까? 1대1 대응의 개수니까 6개, 항등함수는 1개, 상수함수는 3가지. 다 더하면 얼마? 10. One more time. 봐봐. 479번이야. 마지막 문제야. 봐봐. X가 마3, 0, 3이 있어.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하나 더 그려야 돼. 정의역도 공역도 얘랑 똑같다는 얘기니까. 잘 봐야 돼.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는 0인데 얘를 넘겨. 얘를 이항을 시키면 f 마이너스 x가 되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을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잘 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1대1 대응 고르래 아니야. 1대1 고르래 아니래. 상수함수 고르래 아니래. 항등함수 고르래 아니래. 함수개수 고르는 거야. 얘는 내가 선택한 거 넌 선택해도 돼. 그게 함수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3이라는 게 고를 수 있는 건 마3, 0, 3 세 가지가 나와. 함수개수니까 0이 선택할 것도 몇 가지 나와? 세 가지가 나와. 근데 F3의 값은 몇 가지가 나올까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왜? X 대신에 3을 넣었을 때의 값은 F3. 얘는 F 마3하고 똑같으니까 F 마3은 앞에서 이미 한 가지는 골랐을 거 아니야. 그 마3이 만약에 마3을 골랐어. 그러면 3도 마3 따라가야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값은요. 무조건 세 가지가 아니라 얘가 선택한 값과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한 가지지. 그래서 세 가지, 한 가지 다 곱하니까 몇 가지? 9가지가 되는 거야.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안가? 이해 가? 이해 갔어? 내 연습 잠깐만 해볼게. 봐봐. 내 문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x가 있는데 마2, 마1, 0, 1, 2가 있대. 그 다음 여기 똑같은 예를 갖다 들어줄게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될 것이고요. fx가 f-x랑 똑같다. 그럼 봐봐. x가 마2, 마1, 0, 1, 2야. x로의 함수 마2, 마1, 0, 1, 2야. 그럼 봐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야? 4가지야. 5가지네. 미안.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5가지야. 마2, 마1, 0, 1, 2.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함수개수 찾는 거라고. 함수개수야. 함수개수. 얘도 5가지가 나오겠지. 함수는 선택받는 거 선택해도 되니까. 얘도 몇 가지? 5가지겠지. 1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왜? 여기서 골랐을 테니까. 얘 조건에 따라서 x가 1이면 그 함수값은 x-1과 똑같다 그래. f-1과 똑같다 했으니까 한 가지. 얘도 한 가지죠. 그럼 125가지지.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25가지죠. 이것만 알고 있을 때 120, 아까 숙제 내줬던 100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아니야. 푸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나머지는 응용이에요. 하나만 더 예를 잠깐 들어줄게요. 하나만. 뭐 서비스 예를 하나 더 줄게요. 아까 함수값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요런 거 한번 잠깐 볼게요. 이런 거 출제도 잘 되니까. 봐봐. x가 마이너스 1, 0, 1이야. x에서 x로의 함수래. 근데 그 x에서 x로의 함수가 3개래. f, g, h. 근데 f는 1대1 대응이 돼. g는 하응등 함수래. 얘는 상수 함수래. 그렇게 줬을 때 f-1의 값이 g1의 값과 똑같으면 h1의 값과 똑같대. h0의 값과 똑같대. h0의 값. 셀에 있는 문제 갖고 온 거예요. 유형 하나가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f-1 더하기 f1 더하기 f1 더하기가 아니라 얘는 0을 또 만족하는 거예요. f0. 그랬을 때 f-1
자꾸 왜 이러냐. F1 곱하기 G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H 마이너스 1의 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까지가 문제 조건이고 얘가 물어보는 최종 값이야. 그럼 풀이를 지금부터 들어가게 되면 체크하셔야 될 게 F는 1대1 대응, G는 항등, H는 상수야. 그럼 봐봐. 항등함수 G가 있죠. 얘 뭐야? G가 항등함수니까 넣은 거 그대로 나오니까 얘 함수가 1이지. 그러면 F-1도 뭐야? 1이야. H0도 얼마야? 1이야. 이건 체킹하셔야지. 이해 갔어? 근데 얘는 또 얼마야? F-1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 체킹해야 될 게 1 플러스 F1의 값은 F0의 값과 똑같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야? 자, G-1의 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일 거야. 그치? 그 다음 F1의 값은 내가 아직 몰라. 그 다음 H-1의 값인데 H는 상수함수야. 상수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뭘 갖다 쳐 넣든 간에 흥 1이야. 0 넣어도 흥 1, 1 넣어도 흥 1, 3 넣어도 흥 1이야. 그럼 얘는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구하라는 거야? 마이너스 F1의 값을 갖다 구하라는 거야. F1에다 음수 붙이라고. 그러니까 F1의 값을 구하라는 게 지금부터 목적인 거야. F는 특징이 뭐냐면 1대1 대응이고 다행히도 정의역의 개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럼 봐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마일 0이 1이야. 1대1 대응이야. 마일 0 1이야. 그럼 봐봐. F-1은 1 아니야? F-1은 1이라며. 그럼 0하고 1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0, 2 선택할 수 있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마일 0. 그리고 x가 F0이 마일을 선택했을 때는 1은 0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가만 봐봐. 이 함수 값의 조합을 봐봐. 만약에 요거 봐봐. 1 플러스 F1이 F0이라고 했을 때 F1이 0이면 얘 1 나와야 돼. 그럼 함수값 겹치지. 그럼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느낌이 와? F1의 값은 무조건 뭐여야 돼? 마1이어야 되고 F0의 값은 0이어야지. 얘가 마1, 얘가 0이어야 둘이 더해서 0 나오는 거고 함수값 1, 마일 0 겹치지가 않죠.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면 1일 때는 마일이고 0일 때는 0이라는 거야. 그럼 F1의 값에다가 마이너스 1이지. 얘가 마이너스 1이지. 거기다가 음수를 갖다 붙여버리니까 얼마가 나와? 음수를 갖다 붙여버리니까 1이 나와버리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 힘들다 힘들어. 아우 힘들어. 힘들어. 됐어? 그렇게 놓고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성심성의껏 찍었어요. 2번에 걸쳐서. 첫 번째 실패했고. 그래서는 함수만 남았다. 알겠죠? 힘냅시다.